안녕하세요. 오늘은 팔란티어, 소위 가장 무거운 스타트업이라고도 불리죠. 이 기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 회사가 뭐랄까, 돈을 버는 방식, 그러니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. 특히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수익 구조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팔란티러는 일반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. 단순히 뭐 제품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 문제 해결 과정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델이에요. 이게 팔란티어 비즈니스 방식 그리고 수익 창출 방식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말이 참 인상 깊네요. 보통은 그냥 소프트웨어 납품하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팔란티어는 다르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수익이랑 연결되는 걸까요? 들어보는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그 초기 투자가 사실 상당합니다. 고객이 특정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팔란티어는 그냥 라이센스만 파는 게 아니고요. 그 Forward Deployed Engineer, FD라고 부르는 최정예 인력 있잖아요. 이분들을 현장에 그냥 바로 투입해요. 아, 직접요? 네. 이분들이 고객이랑 같이 일하면서 짧으면 한 6주, 길면 8주 안에 고객 데이터로 실제 돌아가는 결과물을 딱 만들어서 보여줍니다. 이게 사실 가장 무거운 스타트업이란 별명이 붙은 이유 중 하나죠. 초반에 인력이며 자원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니까요. 와, 몇 주 만에요? 그냥 데모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쓰는 결과물을요? 이야, 이건 진짜 파격적이네요. 근데 그렇게 초반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회수하죠? 모든 고객한테 다 이런 식이면 수익성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아, 네. 좋은 지적이십니다.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랜드 앤 엑스펜드, 전략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인데요. 먼저 고객 데이터로 작지만 확실한 성공 사례, 뭐 개념 증명, POC라고 하죠.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럼 고객은 어때요? 눈앞에서 자기들 문제가 해결되는 걸 딱 보니까 아, 이거 진짜 되는구나. 신뢰가 확 생기죠. 그렇죠. 직접 보면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. 네. 바로 그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서 계약 규모를 더 키우고 플랫폼 적용 범위도 넓혀 나가고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초기 투자는 분명 크지만 일단 한번 성공하면 그 뒤로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규모가 큰 수익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. 아하. 듣고 보니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이 주 목표인 줄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이전에 통합 문제가 더 심각했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. 이게 어떻게 팔란티어의 핵심 가치이자 또 수익원으로 자리 잡게 된 건가요?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분석이고 뭐고 이전에 데이터 자체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형식도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. 아, 현실적인 문제였군요. 그렇죠. 팔란티어는 바로 이 지저분한 데이터 통합 문제를 푸는 데 집중을 한 겁니다.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정부용 고담, 그리고 기업용 파운드리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으로 이게 발전하게 된 거고요. 이게 이제 핵심 수익 기반이 된 거죠. 와, 비유하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복잡한 재료들을 아주 깔끔하게 손질하고 분류해서 어떤 요리든 바로 할 수 있게 준비해주는 전문 셰프 같은 느낌이네요. 만약 당신이 이런 데이터 혼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조직의 리더라면 어떨까요? 이런 통합 플랫폼 왜 매력적인지, 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금방 와닿으실 겁니다. 정확합니다. 그 파운드리라는 게 기존 시스템을 뭐 다 바꿀 필요 없이요. 그 위에 레이어처럼 얹혀서 작동하면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업무 흐름을 연결하는 뭐랄까 운영체제, OS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일단 데이터가 이런 플랫폼에 딱 통합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뭐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. 네네. 이게 바로 고객이 계속 이 플랫폼을 쓰게 만들고 더 많은 기능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스티키니스, 즉 지속적인 반복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시스템 깊숙이 들어와 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팔란티어에 너무 종속되는 거 아닌가? 하는 그런 걱정? 소위 락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. 네,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팔란티어도 그걸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그 탈출 가능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.
기술적으로나 계약적으로나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쉽게 가져가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. 뭐 이런 입장이에요. 아,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요. 그렇죠. 억지로 묶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플랫폼 자체가 주는 가치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고객이 스스로 남게 만들겠다. 뭐 이런 철학인 거죠. 정말 기술도 대단하고 비전도 강력한데 이런 고비용 고관여 모델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고 모든 기업이 이걸 쉽게 도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. 수익성 측면에서만 보면 계속해서 대규모 계약을 따내야 한다는 부담이 상당히 크겠어요. 맞습니다. 최고의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또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초기 계약 규모 자체가 좀 클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죠. 그리고 뭐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합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뭐 조직 내부의 저항이라든지 변화 관리의 어려움 같은 거요. 이것도 상당히 큰 장벽입니다. 이게 결국 수익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. 기술력 자체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조직이 이런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또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팔란티어의 방식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느냐 이게 결국 이들의 수익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되겠군요. 당신께서 속한 조직이라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정확합니다. 팔란티어의 이런 야심찬 접근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팔란티어의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, 그러니까 결과 중심주의, 그리고 FDE 직접 투입, 또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,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한 가치 창출,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수익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네, 그렇죠. 단순히 소프트웨어 판매를 넘어서서 고객의 성공 그 자체에 깊이 관여하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수익을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비용, 고관여 모델이 과연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지, 그리고 이 모델로 만들어내는 수익이 그 막대한 투자와 운영 비용을 넘어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팔란티어의 성공은 어쩌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아주 깊은 신뢰를 얼마나 많은 고객과 쌓아갈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당신이라면 이들의 방식에 베팅하시겠습니까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